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한 3일 정도 금주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시장이 또 많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들 한번 오늘도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더 네네.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품주들이 또 반도체의 1등, 2등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크면서 시장의 하락을 더 키운 것 같은데요. 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은 뭐, 일단은 장이 내렸죠. 네네네네. 내렸는데, 네. 사실은 뭐 내일이 만길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맞춰줘야지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음, 얘들이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네네네. 브레이크를 네네네. 못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네네.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굉장히 네. 지루하다는 어떤 단점은 있는데, 네. 지루하다고 해서 나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루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는데, 음, 전기전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아주 집중이 돼버리는 네.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 시총 상위 종목이 밀리게 되면은 네네. 사실은 여기선 답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일단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럼 증시가 빠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음, 전체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빠지네? 장이 안 좋네? 큰일 네. 났다. 네네. 갖고 있는 거 팔기 시작할 테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음, 최근에 이제 8월 말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네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음, 신용대출, 음.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다. 그걸 이제 잡아야 된다는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의 주린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네네네. 뭐 그냥 온 가족이 삼성전자에 매달리게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야. 근데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산다는 얘기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네, 받아서 그게 싸니까 싼 이자율로 그렇죠. 이렇게,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네. 이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지수가 1% 빠질 때 내가 1% 빠진 게 아니죠. 음, 레버리지가 걸리는 데다가 금융비용까지 같이 또 소비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 공포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좀 공포심을 줘버리게 되면 못 버티죠. 아, 뭐 결과적으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물량을 뺏어먹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런 속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네네네.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가격 하락이 좀 얘기가 네. 좀 그렇기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네네. 이제 핑계거리가 아주 좋잖아요. 음, 외국인들이 팔고는 싶었는데 못 팔고 있었어요. 네네.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조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조금 사서 다시 올려놓고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물량을 줄여왔었는데 음, 지금 디램 가격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빠지는 거 아니야? 네네. 그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니까 2조 원씩 막 팔아제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네. 니들 왜 팔아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파는 거야. 네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네. 지금 이 수급 동향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 이제 8월 4일, 네. 3일 요때 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거의 1조 5천억 정도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혹한 거죠. 아, 음, 이제는 끝났다. 이젠 음, 진짜다. 진짜 반등이다. 네네. 그러면서 매수를 또 많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아무래도 그 이재용 그 회장의 사면, 어떤 예, 그 사면과 사면이 아니죠. 겹치면서 가석방이죠. 네, 가석방이에요. 예. 네네네. 가석방과 겹치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면서 삼성전자 네. 갭으로 이제 떠 나가니까 주변에서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만기일이 예. 있으니까 일정 지수대에 갖두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음, 지금 보니까 그런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네네. 몰림,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수를 일단 끌어올려 놨는데 그 음, 시점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눈에 보이니까 네네. 뭐 매수하지 말자. 오히려 네. 뭐 이런 데서는 매도가 들어가는 게 또 괜찮다. 좀 네네. 지켜보자. 네네. 이런 관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물량이 2조 원이 넘게 나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전자 쪽에만
1조 7천억이거든요. 아, 2조, 네. 1조 7천억. 어우, 1조 어마무시하네요. 7천억이고요. 네네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에서만 1조 원을 팔았어요. 와우, 네네. 1조 원을 팔았고 하이닉스에서 6,700억을 팔았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매도세의 거의 99.9%를 거기서 다 팔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1조 7천억을 갖다 팔아치운 건데 음, 이게 외국인 전체 매매 동향을 보면은 1조 네네. 7천억이 채 안 돼요. 1조 네. 6,20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뭐 천억 원대 이상, 한 거의 2천억 가까이는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음, 다른 종목들에게는 매수가 골고루 퍼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음, 그게 아니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뭐 이거는 뭐 그냥 심증이지만 공매도가 음. 붙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 조금 더 때려 묵자. 네.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음,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를 칠 때 음,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붙여갖고 때리게 되면은 자기들도 수익을 좀 뺏기게 되잖아요. 네네네. 일정 부분 덜어놓고 음, 그다음에 때가 됐을 때 갔다가 공매도랑 같이 때려버리게 되면 네. 악재와 함께 떨어지니까 공매도 수익이 나고 음, 지들은 차익 실현 나머지 다 털 수 있으니까 좋고 네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들만 거기서 하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뭐 신용을 털리게 되든 네네. 뭐 아니면 뭐 매도가 되든 이렇게 물량을 털리게 되겠죠. 물량이 나오게 되면 공매도는 환매를 하잖아요. 네네.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가 그죠, 들어올 그죠? 때 같이 네. 또 그 물량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꼭 먹고 안 먹고 다 하는 거네. 이런 음, 식으로 되게 되면은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다 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장중에 7%까지 빠졌다가 6.2% 마무리하긴 했는데 6.67%까지 빠지긴 했었는데 네네. 삼성전자 조금 버틴다 했는데 2%까지 밀렸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 좀 올 수 음,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지금 이 부분들이 내일도 빠지지 말란 법이 또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수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2% 빠졌으면 지수는 네. 1.5% 이상은 빠져.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집중하게 된다라면 네네. 지수가 한 2% 빠져도 이상이 없어요. 그럼 지수가 0.7%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네네네. 네, 네. 뭐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이오로시스. 이제 네네.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백신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네네네네. 뭐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음,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네네네. 1위에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11% 지금 받침이 돼주고 네, 있었기 네, 네.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좀 그런 나은 것 뭐 같습니다. 예.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받쳐주는 것도 있었고 또 시총 네네. 상위가 아니라도 중소형주 위주로는 네네. 빨간불 들어온 게 제법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타겟팅을 잡아야 되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전기전자밖에 음. 없어요. 아,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 쏠려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을 노리고 음. 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아, 예, 예. 그 물량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음. 지수가 뭐고 지수 뭐 그 만기력 뭐고 상관없어. 네. 그냥 밀자. 근데 뭐 예. 지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음. 3220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점권 유지는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지들도 뭐 선물 포지션 청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볼 거란 말이죠. 수익을 볼 수도 있겠고. 네네네. 그러면은 물량 뺏어 먹고 음. 포지션 정리되고 네. 너무 좋죠. 아,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외국인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 우리 개인 투자자 좀 알아야지 되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장이 지루하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주식을 안 한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 계시겠지만 포기하시는 분도 예, 많이 예. 계시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보다는 일단 갈아타자. 네. 아, 갈아타자. 이제는, 예, 빨리 가는 네. 놈 이제 타야 되겠다. 너무 지루하다. 예,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딴 데 옮겨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막 열심히 농사 짓고 밤에 홍수 나는 거 뭐 여름에 태풍 오는 거 다 이게 방어해놓고 네네네. 가을에 수확할 때 돼가지고 에이 못해 먹겠다 팔자. 네.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내가 파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이렇게 되겠네, 또. 예, 예, 내가 땅 팔고 나니까 예. 네. 벼에 뭐 쌀이 맺혔네, 뭐 그런 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주식하기 싫어지거든요. 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린 게 아니라면 네네. 또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네네. 물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은 버티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새로운 종목 갈아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홀딩 네, 하자. 예, 지금 뭐
특별하게 내가 몰빵 친 종목이나 너무 집중한 종목이 네네.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비중이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좀 무거워서 지루해서 다른 걸 그렇죠. 갈아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단 홀딩하는 상황이 더 네. 맞겠다라는 그 말씀이네요. 네. 경로당의 김할머니가 네.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80년간을 네. 백년해로면 살아왔거든요. 네. 기자가 물어봤죠. 네. 어째서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네. 했더니 할머니가 그 얘기하잖아요. 네. 이놈 저놈 만나봤는데 다 똑같은 놈이요. 아, 그놈이다. 남의 거가 더 커 보이고 다른 거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패가 가장 좋은 패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겉에 보여주는 패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왕 고생했다라면 지금 지지선까지 거의 다 밀렸을 텐데 네네네. 지금 시장 이 정도라면 받아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버티셔야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좀 버텨보시는 거, 네네. 그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금은 이제 매도 시기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낙폭 자체가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네네네. 시장이 붕괴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기 맘 놓고 때려버리게 되면 네. 아마도 물량 튀어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저점 지지대가 좀 가까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수 타이밍이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매도보다는 관망이 네.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 타이밍 돌아설 때 오히려 매수로 공격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이제 생각되고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어쩌면은 이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처음에 진입할 때는 소량을 집어넣고 네네.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보다가, 그런 상황으로 대응을 네네. 하셨다가 이제 네. 진짜로 돌아서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만 물량 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네.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저점 지지권이 가까이 왔다라면 네. 버텨주는 거. 그게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런 대응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투매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조금 더 그렇죠. 지켜봤다가 상황을 지켜봤다가 행동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이미 뭐 10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는다고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네. 궁뎅이는 아프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거 한 대 더 맞으면 네네. 뭐 꼭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10대 맞아서 아픈데 조금 이따 맞을게 하고 나중에 한 대 더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맞을 때 한꺼번에 딱 맞아놓고 저점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시장은 아니라면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일단 시장이 조정이 이제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송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매도보다는 관망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또 돌아설 때 강력하게 조금 공략을 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홀딩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쁨도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 지나감을 잘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뭐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좀 하락이 큰 대형주들이 있어서 좀 힘드신 분이 계실 텐데 희망을 가지시고 또 잘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또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